자, 이제 81번 주택법 보도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과 공동 구분한다. 1번에 함정이 두 개 들었죠? 부속 토지 말하며 단독 공동. 근데 둘 다 맞게 나왔어요. 2번 다세대는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바닷물가가 반드시 660 이하 된다. 다세대는 반드시 660 이하가 맞습니다. 연립은 반드시 660 초과해야 되고 아파트는 반드시 5계층 이상해야 되고 3번 국민주택이란 뭐 생각나야 돼요? 기금 85, 100 생각나야 돼요.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 맞네요. 4번 아파트는 주거용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공동주택이고 5번 3층인 건물에서 3층 전부 주거용 상하며 바닥면 합계가 400인 단독은 다 가구, 공동은 다 세대 그래야죠. 5번 틀렸네. 자, 81-1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옳은 거.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분된 공간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 공간 일부 첫 번째 포인트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복 현관 설치. 맞는 말인데 별 의미가 없고 함정이 없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전용 면적 얼마 이상? 14 이상. 4번, 얼마 넘지 말 것? 3분의 1 넘지 말 것. 5번, 그냥 똑같아요. 3분의 1 넘지 말 것. 넘어야 한다고 넘지 말까. 세대수도 전체 세대 3분의 1 넘지 말고 세대 구분형 전용 면적 합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말고 안 보이지만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구분 공간에 관계없이 한 세대를 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72번의 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기금 플러스 85, 100 꼭 필요한 거 없었네. 국민주택 기금 지원받아 85 이하인데 소득권을 제외한 도시간 읍면은 100이다. 세대 구분형 포인트 첫 번째 구분 소유 안 된다. 두 번째 14 이상이다. 세 번째 3분을 넘지 마라. 네 번째 건설 기준은 구분 공간에 관계없이 그냥 한 세대로만 본다. 82 도생 옳은 것은 1번 150 미만 아니요 300 미만 군민주택 규모 이상 아니요 이하. 그러니까 300 미만이고 군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종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대 원룸형 기숙사형. 그러면 기숙사형이 옛날에 있다 지금은 없어요. 없음. 기숙사 없음. 3번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로 하며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을 2개 공간할 수 있다. 3번은 맞네요. 4번 하나의 건축물은 단지형 연립 원룸형 함께 할 수 없음. 5번 도생 중 원룸형 주택과 비도생은 원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답니다. 없다. 답은 3번이네요. 73 도생 그러면 300 미만 군민주택 규모 도시지역 건설합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 있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좀 주의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주로 나온 게 원룸형인데 원룸 일단은 원룸형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때 그 전용 면적이 14 이상에서 50 이하고 그리고 이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하되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룸형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마라. 거기에서 14 이상 50 이하 거기에서 무슨 함정이 나가냐 그러면 원룸형은 14 이상 50 이하 거기서 함정이 아파트 전용 면적 60인 아파트가 도생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원룸형으로 원룸형으로 가니까는 50 이하가 나와야지. 50 이상 되는 아파트는 50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생이 안 되는 거예요. 5번 하나의 건축물은 1번 도생 비도생 함께 안 돼. 도생 중에서도 연립하고 원룸 같이 안 돼. 도생 중에서도 다세대 원룸 같이 안 돼. 된다 되겠죠.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퇴직자용 되고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됩니다. 그리고 원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원룸이 아니고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83번 주택법 용어 틀린 거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 정되는 공동주택 건설 중 공공택지다. 공공택지금 머릿속에서 하나 둘 셋 하나 공동주택 건설 용지 둘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으면 어디서만 나온다? 수용 사용. 혹시라도 혼용이 있으면 수용 사용 쪽만 나온다. 세 번째 포인트가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했을 때 공공택지 나와요?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자가 하면 공공택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번에는 자 산업입지 및 그건 아무 필요가 없고 공동주택 건설용지니까 O. 2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에 들어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너는 뭐다? 부대. 3번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들 경로당은 주민들이 있으니까 복리. 4번 간선 도, 상, 전, 가, 통지 명칭을 암기해야 되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 등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 단지 밖에 있는 똑같은 종류 기관을 연결시킨 시설이 간선이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세 개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 그러면 되고 5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지 본다. 말 잘못했네. 6m 이상인 6m 이상으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로 볼 수가 없고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5번은 6m가 아니고 8m가 맞습니다. 틀렸네요. 83번 공구 83-1 공구 옳은 거.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따로 뭐예요 이것도. 공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 뭐 따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지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은 따로 하는데 사용검사 공급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게 공구입니다. 2번 단지 안에 옹벽 축대 등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공구가 몇 미터 폭?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 설정되네요. 3번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이상? 300 이상. 전체 세대가 600 이상. 공구별 구분 건설할 때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내 착수. 답은 2번. 3-2번 옳은 것은 리모델링 옳은 것. 1번 증축은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10년 경과 공동주택. 아니요. 증축은 15년. 2번 각 세대 전용면적 10분의 4 이내 85 미만이면 3 이내. 순서 좀 바뀌었네요. 10분의 3 이내 증축가 돼 85 미만은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고 3번 공동주택 기능 향상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 별도 증축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4번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 100분의 15 5번 수직방향 증축은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 층. 답 3번이네요. 영어에서 공공택지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사업에 개발되는 첫 번째가 공동주택 건설용지 수용사용 환지가 나오면 그것은 수용사용 쪽만 나온다.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하게 되면 공공시행자가 할 때만 한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부대니 복리니 이건 간단하게 부대는 평소에 주민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단장 단지 안에 들어 복리는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는 거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 등 경로다. 간선 그러면 도 상 전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에 포함한다.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지가 주택단지인데 고속도, 철도, 자동차 정도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 20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일반 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으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그건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기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 주택이 뭔데 함정 쓰는 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20m 일반 도로하고 8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 두 개를 암기하고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 노인복지, 자동차, 기술사인데 다가 이종 근생인 다냐 문제가 나오면 숙박인 다냐 물어보니까 그냥 다다. 이종인 다중, 숙박인 다중 전부 다 뭐라고? 준주택이다. 공구입니다.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공, 신고, 사용검사 따로따로 하려고 나눈 게 공구인데 공구가 아니면 6m 이상 경계 설정.
하나의 건물은 최소 300 이상, 전체가 600 이상 돼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구별 구분할 때 최초 공구는 5년 내에 해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에 한다. 자, 리모델링입니다. 대수성과 일부 증축을 리모델링 하는데 증축 그러면 조건 첫 번째 15년 경과. 증축의 범위는 저희 먼저 10분의 3,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공용 부분은 별도 증축할 수 있고 증축에서 세대수를 늘릴 때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까지. 늘리는 방법은 다양한데 수직 방향 증축한다 그러면 최대 3개층까지 할 수 있는데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이면 2개층까지 한다고. 자, 사업 주체다 틀린 것은 84번, 틀린 거 1번. 연간 단독 20 건설 한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토지공사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 시행할 때는 등록사업자 공동시행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죠. 하여야 한다는 곱비리죠. 곱비리. 토지 소유자는 톱비리가 아니까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다. 틀렸네. 4번 주택조합. 세대에서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제외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5번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하고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도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조합의 85번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럼 주택조합 가기 전에 그 지금 사업주체만 좀 생각해. 사업주체 1번 다시 봐요. 연간 단독 20 포인트가 연간 단독 20 연간 공동 20 가르치고 도생 30 퇴직장 30 가르쳤고 연간 대지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한다. 그러면서 단 4명 쫙 나와야 돼요. 국가자재공사공사, 두 번째 공익법인, 세 번째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네 번째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그 4명은 등록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요.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본다. 두 번째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본다. 세 번째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사업주체 본다. 그러면서 다시 2번 가가지고 등록사업자 이제 가르치고 리모델링 제외하고 세대수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 제외한 이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거기다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도 공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 잘못해서 사업이 중단, 지연돼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래야 사업주 넘어갑니다. 85번 주택조합에다 틀린 것은 1번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승낙 첨부해서 건설대지 관할은 시군구 인가받는다. 맞죠? 2번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 이게 조합 설립하니까 조합 설립 한 동만 한다. 그 동 5분의 4 전체 한다. 동별 한 동만 하면 그 동 3분의 2 전체 한다면 동별 및 전체 3분의 2 조합 설립할 때는 그냥 3분의 2 이상 동이에요. 5분의 4가 아니요. 5분의 4는 리모델링 할 때. 2번 틀렸고 3번 투기과열지관에서 설립 인가반 지역주택조합이 구선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맞죠? 투기과열지고 접수순에 따라 지위 인정하지 말라고. 4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건설 예정세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수 2분의 1 미만 되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5번 주택조합은 설립받고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해야 된다. 자, 30세대 이상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 3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 승인 신청. 몇 년 내? 2년 내.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85-1입니다. 자,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으로 사업 추진 또는 지연된다. 조합에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한 주택조합은 구성에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왕심리 생각, 왕심리.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등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직장주택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함정이 지금 자 주택조합 리모델링 제외 이게 포함 이러고 들어오는 게 함정. 두 번째 우선 공급할 수 있다를 하이한다. 이게 함정이요. 4번 주택조합은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 위반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은 취소 하이한다. 주택조합은 할 수 있다. 4번 전원문제 70년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자는 지역주택조합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85 이하 한 채는 될 수가 있어요. 5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은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세 2분의 미만 되면 그때는 충원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틀린 건 4번이고 주택조합에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가 있고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군구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입니다. 그거 잘 나오고 2번 조합원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인데 조합원의 자격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즉 처음부터 입주 관일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이하 주택을 한 채 가진 세대주로서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겠을 것.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광역생활권 수도권이 하나죠.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이 두 개죠. 충남, 대전, 세종, 그리고 충북. 그리고 호남이 두 개고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그리고 영남이 두 개고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그리고 제주. 그리고 강원 해가지고 9개 생활권, 그게 광역생활권.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데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두 번째 직장입니다. 직장 그러면 첫 번째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처음부터까지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85 하나 가진 세대주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의 샵이 안 나니까 무시하고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인데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 금지입니다. 금지. 하나 걸리면 3년 3천 처벌받습니다. 예외 추가 모집하고 충원이 되는데 추가 모집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추가 모집하되 언제까지 하냐?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데 5가지죠. 조합원 사망, 니은은 중요해, 좀 조심.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중에 판결 등으로 바뀌면 교체된다고. 그리고 조합원이 탈퇴해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2분의 미만 됐을 때, 니을 조합원이 무자격자 판정되어 자격상실할 때, 미음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 2분의 1 안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충원이 되고. 아까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자격 요건 어떤 사람 중에서 처음 모집한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조건 갖춰야 돼요. 조합설 민가 신청했는데 무주택 세대 80호 한채 세대 그런 조건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망 상속은 요건이 조합원 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5번입니다.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 승인 신청한다.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 세대수가 몇 개 늘어나냐? 30 미만 늘어나면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 30 이상 늘어나면 2년 내 리모델링 사업계 승인 신청한다.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고. 86번입니다. 대의조성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조합주택 건설전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국가는 자기가 가진 토지 우선 매각 임대인데 2명이요.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첫 번째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다. 두 번째 조합주택 건설한다. 그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수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조합주택 건설하지 않냐거나 주택 건설에 대의조정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으니까 2년 내 안 하면 환매할 수 있다. 맞네요. 3번 군민대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비지 매각 요구하면 돌입한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얼마? 2분의 1 벌면서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체비지 양도가격은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감정가. 임대주택 그럼 조성원가. 그 말 없으니까 감정가. 5번 등록사업자가 군민대 건설할 경우 토지나 토지 정착된 물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외유 관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주택법도 수용 사용이 됩니까? 됩니다. 주택법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사.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군민대 건설이나 군민대 건설의 대조성. 수용 사용일 때 이 법의 규정 없으면 공시법 따른다. 무엇이 사업 인정이냐? 사업 계승이 사업 인정이다. 5번은 자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건설, 군민대 건설 대조성을 누가 하냐? 국가, 지자체, 공사가 하면 수용이 되는데 5번처럼 누가 하면 등록사업자가 하면 수용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안 돼요. 76번 보게 되면 자 국공이제 우선 매각인데 누구한테 국민주택 규모 이하 되는 주택을 빠졌네. 50%.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0% 이상 반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또 조합주택 건설한다. 그런 지역에 국가나 지자체는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특혜 우선 매각 임대 특혜요. 특혜 줬으면 빨리 해야 돼. 빨리 몇 년? 2년 내 주택건설 대주행해라. 안 하면 매각했으면 환매하고 임대했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체배지 활용인데 체배지 국민주택 사업주택가 도지발 사업시행자의 체배지 매각 요구하면 도지발 사업시행자는 체배지 총면적 얼마? 2분의 1 보면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때 매각가는 뭘 한다? 감정가를 하는데 임대주택 등 이러고 나면 그때는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 자 87번입니다. 87번 건설자금 틀린 것은 1번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에는 상환 절차와 시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받아요? 국장 승인받는데 상환사채 발행계획에는 이렇게 상환 절차와 시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한다고? 있으니까 썼겠지. 제가 없는 말 쓸 리가 없잖아. 법조문 찾아서 썼겠지. 있으니까 썼겠지. 그러고 넘어가라고. 2번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양도 중도 해약이 됩니다. 3번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기간이 3년 초과할 수가 없고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 발행 작성해서 국장 차례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승인. 5번 지자체는 군민주택 사업 시행해서 군민주택 사업 특별하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 누가 한다? 지자체가. 군민주택 사업 특별하게는 누가 만드냐? 지자체가. 자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한대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공사는 안 망하는데 이 등록사업자는 망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팩, 기술력 등이 대리 인증하는 기준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대리 인증하는 기준이 뭐냐? 몇 억, 5억, 몇 년,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그런 조건을 갖추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발행기를 만들어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국장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합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 양도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양도 안 되는 게 원칙이요. 양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해외 이주 등 앞서 몇 개 해봤죠? 뭐 해봤는가? 전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간다. 전원이 상속받을 때 이사 간다.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지려. 그런 경우는 양도가 돼요. 그 사람한테 내가 샀어요. 양수인은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다 뭐 쓴다? 주소 성명. 증권에 성명을 기재하면 대항력을 갖는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 이때 3년은 발행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 3년이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해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른다. 88입니다. 사업계획이 틀린 거 1번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누구?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다. 대지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1번 틀렸네. 2번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괜찮죠? 지구단위 80% 확보, 나머지 미확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2의 미합본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경우 3개월 이상 얼마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4번 2의 경우 95%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번 주택건설 사업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권고 몇 년? 5년.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사업계 승인과 사용검사인데 1번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는 안 중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 이상 할 때는 주택법 사업계 승인 받습니다. 승인권자 누구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시도대 도시.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시 특자 시장 건수. 국가하고 토지공사는 국장한테 받는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안 중요. 2번 대지 소유권 확보 얘는 중요하죠. 사업계 승인 신청할 때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단 미확보도 된다. 하나 둘 셋. 국가지자체 공사 미확보도 된다. 두 번째 소유권 없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 첫 번째 중요하죠.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지 면적 80% 이상 80 이상 사용하는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사업계 승인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80은 이미 시험 몇 번 났다고. 뭐가 안 나왔다고? 조합이 안 나왔다고. 주택조합이 할 때는 82 가지 안 되고 95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주택조합은 95. 자, 미확보한 토지 매도 청구하면 돼. 매도 청구할 때는 최소한 얼마 이상 협의해라? 3개월 이상. 얼마 이하 매도 청구? 시가. 원주민 보호 뭐가 나와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전 10년. 그때부터 소유한 자 할 수 없다. 사업주지 보호 얼마 확보해라? 95% 이상 확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또 인가를 받았을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면 매도 청구하죠. 리모델링 결의 한 동만 한다. 동 얼마? 5분의 4 전체 한다. 네, 동별로 3분의 2 이상과 전체 5분의 4 거기서 찬성하면 나가 매도 청구할 수가 있고 착공신고는 분할이냐 미분할이냐. 미분할이다. 승인받고 5년 해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분할할 건데 최초 권고는 5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년, 2년 내 착수해서 하다가 공단 중단 사유가 생기면 중단 사유 끝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89번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공공택지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중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의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비라는 비중을 가산한다. 자,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의 택지비는 뭐 플러스 뭐? 감정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비라는 비용. 맞네요.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까? 안 되겠고 4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자,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된다.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는 시군구가 해야 된다. 틀렸죠. 5번 토지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입주자 모집할 때 국가지자체 공사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아요. 복리시설 모집 신고도 안 해요. 답 4번이고 89-1 분양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관광특구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60층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50층 이상이니까 60층인 경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 2번 분양가 구성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그것도 5. 3번 위 2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 정정에 해당 지역 특성으로 해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 미리 시도 의견 듣습니까? 드려야죠. 5번 직전 소급에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몇 프로? 매매가 상승률은 몇 프로? 가격 상승 10%. 두 번째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이맘때 동기 대비 거래량이 몇 배? 200%.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초가. 그럼 얘는 거래량이니까 몇 프로? 200% 이상 증가. 5번 틀렸죠.
자, 이제 주택 공급인데 1번 지문 하나 은근 잘 나옵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모집을 하려면 시군구 승인 받습니다. 복리시설은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승인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인데 국가지자체공사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국가지자체공사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회사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합니다. 거기서 지문 하나 잘 나오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박스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거기서 일반인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뭔가를 먼저 알고 모든 주택이 아니고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정해서 공고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다만 적용 안 받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도세 둘 경제자유구역 외자주 촉진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입니다. 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다음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간단하죠. 자, 가격 3개월에 2개월 이러고 유착이 안 되니까 3개월간 가격 상 몇 프로? 10%. 거래량 200%. 청약 경쟁률 20대 1 초과. 자, 2번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미리 시도 의견 듣고 말이 없어 심의 상식. 시도 시군구청장이 국장한테 해지 요청하면 해지 요청은 국장은 40일의 결과 통보한다. 이때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 택지냐 공공택지다. 공급가액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공택지 외 택지면 감정가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그게 뭐래요?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하는데 이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 설정에 맞게끔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고. 4번 분양가 공시입니다. 분양가 공시.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인트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 사업주체가 해야 한다. 2번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는 시군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이거 잘 알고 안 보이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심사를 만들어놓고 분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릅니다. 89-2번입니다. 투기과열주고 전매제한 틀린 거 1번 국장이 지정할 때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는다. 좋아요. 2번 주택에 대한 투기가 없어진 경우 주민은 시군구에게 해제 신청할 수 있다. 택도 없죠. 주민한테 주민 안 돼요. 누가? 시도 시군구가 누구한테? 국장 시도의사한테 해제 신청할 수 있죠. 3번 입주자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게 인정된 그래서 사업자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위 3의 경우 주택이라면 토지특공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으면 됩니다. 5번 수도권 중추권 외의 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몇 년? 1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 90번 전매 제한 기간 내 사업주택 동의받아 전매가 가능한 사용 스스로 찾아봐요. 1번이 전원이 어디로 갔다? 수도권. 안 돼. 수도권 가면 안 돼요. 2번 가려면 다 가야 돼요. 3번 3년 이상이 아닌 조건이 2년 이상이고 4번 이혼 함정 없고 5번 전부 증여가 아니고 일부 증여. 답은 4번이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제 1번이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두 번째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한다. 재검토해가지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자, 시도나 시군구가 해제 요청받으면 해제 요청받은 국장은 며칠 내? 40일 내 가불 결정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고 해제는 끝맺으면 하여야 한다.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범위 내 대리인이 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 상속은 제한된 행위, 상속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 기간이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 얘는 잡아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위가 수도권 충족권이 있다 그러면 언제 판다? 등기 완료하고. 수도권 충족권에 투기과열지구 지위거든요. 지위 분양권. 수도권 충족권에 투기과열지구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하고, 그럼 분양권 못 판다. 등기하면 주택이니까. 단지 5년이 초과되면 분양권 팔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수도권 충족권 외에는 몇 년? 1년 차부터 팔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가 지위, 어차피 암기 못하니까 포기고. 공용 개발된 주택가 지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쓰지도 않고. 3번 암기요. 수도권 안,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 수도권 안에 있는데 공공택지 외, 그러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매 제한기가 몇 개월? 6개월. 암기 해놓고. 전매 제한 특례가 뭡니까? 예외죠. 제한의 특례니까 제한 안 받는다. 사업주택 동의받으면 팝니다. 이게 주택이라면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 거예요.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택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팔아요. 분양권, 지위는 누구 동의? 사업주택 동의. 주택은 누구 동의? 주택공사 동의. 그 주택을 지어서 판 자가 누구다? 지방공사 동의. 동의해줄 수 있는 사유가 7개. 1번,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수도권 가면 안 되고. 두 번째,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세출. 네 번째, 경공매. 네 번째가 이혼. 다섯 번째가 내 주택을 2주 대주년 주고, 내 주택을 공공사업년 주고 2주 대주 받은 거. 여섯 번째가 경공매로 나가는 거. 일곱 번째, 일부 증여. 7가지 사유를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은 부기 등기 좀 해. 이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에 걸린 주택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전매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시 조치인데 지위에 대해서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택을 하면 돼. 얼마 주고 사냐 그러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 그걸 보고 우리는 매입비용. 사업주택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택 취득을 보고 걔든 처벌받습니다. 3년 3천. 그런 애들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1,000만원 포상금 주고. 91번 이제 주택법 양도 등이 금지된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 조치다 틀린 것은, 이건 좀 더 쉬고 합시다. 농지법 남았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 좀만 쉬고.